챕터 5 통계 분석 두 번째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 기출 및 기출 동형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공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분산 하면 기억나셔야 될 게 산점도를 기억하시고 산점도 위에 자료가 흩어져 있다. 그 흩어져 있는 자료에 대해서 x값의 평균을 계산하고 y값의 평균을 계산해서 x바 y바를 기준으로 그들의 차이를 확인해서 두 값의 곱을 하나하나씩 다 계산한 뒤 모두 더해서 전체 개수로 나눈다. 공분산하면은 x와 y의 평균을 기준으로 흩어져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문제풀이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하나하나씩 편차의 곱을 계산해서 모두 더한 값을 전체 개수 n개 또는 자유도인 n-로 나누는 것이 공분산이다라는 것, 계산까지도 머릿속으로 갖고 계셔야 공분산에 대해서 조금은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공분산은 음수의 값을 가질 수 있다. 당연히 가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위와 같은 값은 양수, 양수, 음수, 음수니까 곱한 결과가 양수이겠지만 이렇게 생긴 경우는 음수, 양수, 양수, 음수니까 그 곱한 결과가 음수일 수 있겠죠. 2번, 한 변수의 분산이 0이면 공분산도 0이다. 혹시 한 변수의 분산이 0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예측이 되실까요? x값에서 분산이 0이다. 모든 값들이 다 하나의 값이다. 그리고 y값만 다양하게 다르다. 이와 같이 하나의 x값 위에 y값 있거나 또는 하나의 y값 위에 x값이 있을 때 한 변수의 분산이 0이다. 모든 값이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분산은 각각의 값에서 평균을 빼야 되는데 평균이 자기 자신이니까 편차도 0이겠죠? 그 결과 공분산도 0이다? 맞습니다. 3번, 두 변수의 선형관계 밀접성 정도를 나타낸다. 선형관계라는 단어 자체가 불편하실까요? 오른쪽에 보면은 직선관계라는 단어 보이실까요?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선형, 직선. 그러면은 3번은 공분산의 의미가 아니라 상관계수의 의미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교수님, 공분산과 상관계수는 어떻게 다르죠? 공분산은 지금처럼 평균을 기준으로 얼만큼 퍼져 있나요? 이러한 해석하에 퍼짐에 집중되어 있다면 상관 분석은 선형적으로, 직선적으로 얼만큼 관계가 되나요에 집중돼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같아요. 하지만 그들을 보는 통계적인 입장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해설해 보니까 두 변수의 선형 관계의 정도를 수치적으로 나타낸 통계량은 상관계수다. 이때 상관계수는 공분산을 표준화한 거다. 그러니까 공분산 역시도 선형 관계와 밀접한 정도를 갖고는 있다. 그런데 그들의 초점이 다르다. 그러면서 두 변수의 선형 관계를 공분산이나 상관계수 모두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선형 관계의 밀접성 정도라는 그 포커스에 맞춘 방법은 상관계수다. 그러면 공분산은 뭐냐? 분산 개념을 확장한 것으로 그들의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흩어져 있느냐, 흩어짐에 대해서 집중하고 싶은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의 증감이 어떤지, 동일한지, 차이가 있는지 또는 관계가 없는지 이러한 부분에만 집중하려고 한다. 따라서 3번은 상관계수에 대한 설명이라서 틀렸고요. 4번을 읽어볼까요? 공분산이 양수이면 두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낸다. 이때 공분산이 양수다라는 거는 위로 올라가서 이들의 편차를 곱한 결과가 양수라는 거예요. 양으로 증가했을 때 곱해도 양수지만 음으로 감소했을 때 곱해도 양수입니다. 양의 입장에서 그들이 퍼져 있구나 또는 음의 입장에서 그들이 분포되어 있구나 또는 그러한 게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서 아래 해설 마지막에 표시해 놨지만 x값의 증감에 따른 y값의 증감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느냐, 동일한 양의 방향이냐 아니면 다른 음의 방향이냐 아니면 0이냐 이런 흩어짐에 집중되어 있는 통계량이 공분산이다. 그리고 상관계수는 공분산을 표준화한 거잖아요. 표준화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래로 내려가서 상관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먼저 상관계수는 코릴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코릴레이션 XY 이에 비해서 공분산은 코비리언스 XY라고 하고요. 상관계수는 코비리언스 XY를 표준화하기 위해서 표준 편차로 나누어 준 결과인데요. 그렇게 해서 나눈 결과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 사이로 표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0이 되었을 때 상관이 없다.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1번입니다. 상관계수 RXY는 두 변수 X와 Y의 선형관계의 정도를 나타낸다. 앞서 읽었고요. 상관계수 범위는 -1에서 1까지 다 좋습니다. 상관계수가 1, -1 정확하게 1, -1이면 두 변수는 완전한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한다. 맞습니다. 이때 완전한 상관관계라는 건 직선 위에 모든 값들이 다 있는데 무조건 기울기를 양으로 또는 직선 위에 모두 다 있는데 기울기를 음으로 그 결과 상관계수가 1이다. 상관계수가 -1이다 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4번 상관계수는 두 변수의 2차 곡선 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직선성에만 집중하는 그래서 선형관계란 단어가 있었고요. 2차 곡선 관계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긴 걸까요? 만약에 x하고 y가 2차 곡선 관계로 확인이 되면 오른쪽은 양의 상관이고요. 왼쪽은 음의 상관이에요. 그 결과 상관계수는 0에 가깝게 됩니다. 이후에 상관계수가 0일 때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한번 소개가 될 거예요. 바로 확인이 되니까 2차 곡선 관계 기억해 주시고요. 다른 말로는 포물선 관계라고도 얘기하죠. 해설 보겠습니다. 상관계수는 두 변수의 선형 관계만을 나타내고 2차 곡선 관계는 나타내지 않는다. 상관계수, 선형 관계, 직선 관계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상관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두 변수의 직선 관계를 나타내는 측도이다. 맞고요. 상관계수는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맞습니다. 상관계수가 0에 가깝다는 것은 두 변수 간의 연관성이 없다는 의미다. 틀렸어요. 선형 관계가 없다는 의미다. 직선의 관계가 없다는 의미다. 이렇게 해야지 연관성이 없다. 만약에 이렇게 연관성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4번에 상관계수 값이 1이나 -1에 가깝다는 의미는 두 변수 간의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연관성은 직선성이에요. 3번하고 비교해서 똑같은 연관성인데 제가 임의로 해석해도 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4번도 강한 직선성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한 건 3번은 분명히 틀렸습니다. 해설입니다. 상관계수가 0이면 두 변수 사이의 선형관계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한 변수의 값이 일정하거나 곡선관계 등의 경우에도 상관계수가 0이 될 수 있으므로 두 변수 사이에 어떠한 관계도 라는 판단은 틀립니다. 곡선 관계라는 것은 포물선 관계를 얘기하는데 한 변수의 값이 일정하거나 라는 것은 앞서 x값 하나에 대해서 y값들만 변한다.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코베리언스가 0이기 때문에 어떠한 코릴레이션도 0이 되거든요. 이때 0이 된다라고 해서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직선의 관계다라는 것도 하나의 관계입니다. 4번입니다. 다음 중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1이 되는 경우는 질문에서 말하는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1이 된다는 것은 직선 위에 그리고 양의 입장에서 확인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2번을 보니까 지난 한 달 동안 기온을 섭씨로 잰 온도값과 화씨로 잰 온도값, 섭씨와 화씨 자체는 물리량적으로 직선의 식이 존재하고요. 직선 위에 있다란 뜻이죠. 이렇게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의 관계가 확인이 되면 상관계수는 1이 되고요. 만약에 y는 마이너스 뭐 x 플러스 뭐 이렇게 되면은 역시 직선의 관계인데 상관계수가 -1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다음 페이지 5번입니다.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한 변수의 값이 일정할 때 상관계수는 정의되지 않는다. 상관계수가 존재하려면 -1에서 0을 지나서 1이 되려면 1번에서 한 변수의 값이 일정하다라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직선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직선의 관계가 되면 분산이 0이 되겠죠? 그러면은 상관계수의 분모가 0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 변수의 값이 일정할 때 상관계수는 정의되지 않는 걸로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 이해가 되시죠? 2번 한 변수의 값이 다른 변수 값보다 항상 100만큼 클 때 상관계수는 1이다. 이 글을 문자로 바꾸면 한 변수의 값 y가 다른 변수의 값 x보다 100만큼 크다. 즉 y는 100x다. 이렇게 해석이 될까요? 그러면 y는 x에 100을 더한 이렇게 해석이 될까요? x와 y 사이의 직선의 관계가 됐죠? 상관계수는 1이다. 맞습니다. 상관계수는 변수들의 측정 단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공분산을 상관계수로 바꾼 겁니다. 공분산만으로도 충분히 x, y 사이의 관계가 확인이 되는데 코베리언스는 단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값
값들이 크게 영향을 받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분산으로 나누어서 단위의 문제를 수정한 결과 지금의 상관계수의 활용이 조금 더 다양해졌고요. 3번 맞습니다. 4번 상관계수가 0일 때는 두 변수의 공분산도 0이 된다. 따라서 4번 측정 단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틀린 거죠. 질문의 답은 3번이겠네요. 4번 상관계수가 0일 때 두 변수의 공분산도 0이 된다. 상관계수는 R이고요. R은 코베리언스의 X와 Y의 표준편차로 나누는 거죠. 표준편차는 항상 양수인데 상관계수가 0이라는 건 코베리언스가 0이었다. 따라서 두 변수의 공분산도 0이 된다라는 해석 맞습니다. 상관계수에 대한 단순한 질문보다는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해서 질문하고 있는 5번 문제가 공부양으로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래 해설을 보니까 상관계수는 공분산을 두 변수의 표준편차로 나누어 표준화시킨 값으로 변수들의 측정 단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그 외에 1번 표준편차가 0이 되면은 분모가 0이 되니까 정의가 안 돼서 1차 변수의 표준편차가 0이 아닌 부분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y는 x 더하기 100이죠. 이렇게 x와 y 사이에 직선 관계가 있으면 상관계수는 1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상관계수가 1이라는 건 이 기울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0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다. 제 말 이해되시죠? 4번 두 변수 xy의 표준편차가 항상 양수이니까 상관계수를 계산하니까 0이면 공분산이 0이었겠죠? 5번 문제 잘 푸셨고요. 6번입니다. 다른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통제하고 순수하게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이 말 안에는 다른 변수가 있다라는 거죠. x1, x2, x3, x4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몇 개는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하고 너 두 개에 대해서만 내가 상관성을 한번 알아보고 싶어. 이럴 때 우리는 편상관계수라고 한다. 2번이죠. 해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편상관계수는 다중상관 분석에서 다른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통제하고 순수하게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예를 들어서 직장인의 나이, 연봉, 혈압 간의 다중상관관계에서 연봉, 혈압 사이의 순수한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나이 변수를 통제한다. 편상관 분석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 지어 주시고요. 7번입니다. 상관분석의 적용을 위해 산점도에서 관찰해야 하는 자료의 특징이 아닌 것은 산점도는 두 변수 사이의 값들을 그림 위에다가 점으로 찍은 거죠. 이렇게 산점도를 그리면서 1번 자료의 층화 여부를 볼 수 있다.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이쪽에 많이 있는 거, 이쪽에 많이 있는 거, 왜 다르지? 이런 거죠. 이상치 존재 여부 확인할 수 있겠죠. 다 이쪽에 있는데 몇 개만 다르네. 3번 원점의 통과 여부 굳이 이거 보려고 산점도 관찰하진 않습니다. 4번 선형 또는 비선형의 관계 여부 너무 중요하죠. 산점도로 비선형이면 상관계수의 값이 0에 가까워지겠다 하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해설입니다. 상관 분석 시 산점도를 그려 변수들 간의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는데 선형, 비선형 관계 여부, 이상치의 존재 여부, 자료의 군집 형태 및 층화 여부 등을 대략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몇 개의 산점도가 보이는데요. x와 y 표본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가장 작은 것은 이때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0에서 1로 그러면 절대값이 작다는 건 0에 가까운 이런 뜻이겠죠. 음의 상관, 양의 상관, 강한 음의 상관, 포물선의 관계가 보이는데요. 그러면 답은 4번이다. 상관계수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이며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1에 가까울수록 직선 관계가 강하고 0에 가까울수록 직선 관계가 약하다. 포물선의 모양을 보면 양과 음이 섞여 있다. 그래서 상관계수로는 0에 가까운 값이 나올 것이다. 9번 문제를 통해서 상관계수 한번 구해볼까요? x의 분산이 16이고 y의 분산이 25이고 두 확률 변수의 공분산이 마이너스 10이면 상관계수는 바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0을 4와 5로 나누면 되겠죠. 그 결과 마이너스 0.5, 2번이 되고요. 음의 상관이 나오고요. 그 음의 상관의 결과는 공분산에서 부호가 확인이 된다. 같은 문제 하나 더 풀이해 볼까요? 10번입니다. 교육 수준과 정치적 성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실시했는데 말이 길 뿐이에요. 교육 수준의 분산이 70, 정치 성향의 분산이 50, 두 변수의 공분산이 루트
루트 560. 두 변수 간의 정률 상관계수의 값은 상관계수 구하라는 얘기죠. 루트 560을 루트 70, 루트 50으로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계산기로 계산해도 답이 나오고요. 560, 70 곱하기 50 해서 한 번에 약분 좀 해 주시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0.4가 바로 얻어집니다. 10번 같은 문제도 있지만 11번 같은 문제도 있어요.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 값으로 옳은 것은 x가 2, 4, 6, 8, 11 때 y가 5, 4, 3, 2, 1. 여러분들 완전히 일직선상에 있는데 그렇게 보이실까요?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입니다. 2, 4, 6, 80, 5, 4, 3, 2, 1. 일직선 위에 5개의 값이 모두 확인이 되니까 상관계수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11번 문제를 보고 아래와 같이 풀이를 하실 필요가 절대 없어요. 팁을 보니까 두 변수에 대한 산점도를 그리면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 위에 놓여 있지 않느냐. 그러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이 된다.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라. 12번 문제도 비슷한데요. y는 a 더하기 bx, b가 양수인 관계가 성립할 때 두 변수 x와 y 간의 상관계수는 따로 볼 것도 없이 직선 관계인데 b가 양수예요. 그러면 그들의 상관계수는 1이 되겠죠. 해설에서도 역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3번을 볼게요. x와 y 사이에 아래와 같이 포물선 관계처럼 지그재그로 보이거든요. 마이너스 1일 때 1에 조금 있고 0일 때 0에 조금 있고 1일 때 1에 조금 있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0의 결과가 나옵니다. 상관계수를 구하라 그러면 아래와 같이 그들의 상관계수를 진짜 구해야 돼요. 하지만 저라면 그 시간에 다음 문제를 풀고요. 두 변수에 대한 산점도를 그리면 음의 상관과 양의 상관이 동시에 확인되고 그 결과 0에 가까울 거 아니냐. 0으로 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13번은 0이다.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걸 권장합니다. 14번입니다. 두 변수 x, y의 상관계수가 0.5일 때 이 표현에 의하면 두 변수는 이미 양의 상관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퍼져 있을 거다 하고 상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x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다. 이렇게 y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다. 일부러 제가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이유는요. 그러한 xy의 상관계수를 이렇게 조금 바꾸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바꾸고 싶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배의 x를 하고 3을 더했다. 마이너스 3배의 y를 하고 4를 뺐다. 그러면 2배의 x니까 이 범위를 2배로 어떻게든 늘려보겠다. 한번 그냥 제가 임의로 늘려볼게요. 그리고 3을 더했다. 그러면 3을 더한 만큼으로 이동하겠죠. 그럼 x의 범위가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요. 거기에 y가 마이너스 3배니까 이들이 마이너스 쪽으로 3배 됐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시다. 그리고 마이너스 4를 더한 거니까 좀 밑으로 더 내려왔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모양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는 건데 제 말 이해가 되실까요? 다시 말하면 2하고 마이너스 3에 의해서 그들의 증가량뿐 아니라 방향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2와 마이너스 3을 보았을 때 양이 음이 될 것이다. 제가 한 이야기. 또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럼 예측컨대 x가 마이너스가 되고 y도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 결과 이렇게 모양이 동일해지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관계수에서 변수를 바꾸는 상관계수로 연결될 때는 2와 마이너스 3 둘의 곱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보이죠. 그러면은 그들의 방향이 바뀔 거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의 곱에 의해서 플러스 6이 되죠. 그러면 그들의 방향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상관계수는 항상 x와 y에 대한 부분도 들어있지만 이들의 공통인 x의 표준편차, y 표준편차 나눌 거예요. 그 결과 초기의 상관계수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림으로 따로 확인해 드릴 수는 없고 수식으로 확인해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 아래에 있는 핵심 아이디어로 넘어가서 방법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다시 말하면 코릴레이션 같은 경우는 두 변수 xy에 곱해져 있는 a와 c의 곱이 무엇이냐? a와 c의 곱이 양수이면은 코릴레이션 그대로 유지하고 음수이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코릴레이션 값이 정해진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xy의 상관계수가 0.5이고 2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음수이니까 마이너스 0.5가 될 것이다.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를 곱하면 양수이므로 플러스 0.5 유지될 것이다. 답은 3번이다. 그래도 교수님 제가 궁금해서
중에서요. 혹시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조금 더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알려드릴 수 있죠. 먼저 correlation xy가 0.5다. 그런데 correlation 2x 더하기 3과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라는 거죠. correlation을 계산하려면 코베리언스 xy에 대해서 x의 표준 편차와 y의 표준 편차로 표준화시키는 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서요. 먼저 코베리언스 2x 더하기 3과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를 계산한 다음에 표준 편차 2x 더하기 3 표준 편차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를 계산하는 거예요. 공분상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쭉 전개할 거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6의 코베리언스 xy가 정리가 되고요. 분모 역시도 절대값 2의 루트 vx 절대값 마이너스 3의 루트 vx 따라서 숫자 지워지면서 마지막에 코베리언스 xy 분모에는 각각의 표준 편차 그 결과 마이너스 코릴레이션 xy가 된다. 중간에 이 과정은 제가 생략했는데 이해가 되실까요? 각각은 코베리언스의 입장에서 표준 편차 입장에서 바로 수치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니까 이 과정을 핵심만 모아서 AC가 양수이면은 그들의 코릴레이션이 같고요. AC가 음수이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주세요. 주어진 문제에서는 2와 마이너스 3에서 AC가 음수이고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AC가 양수예요. 그 결과 마이너스 0.5, 0.5가 됐어요. 14번 문제 깔끔하고 바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잘 나오는데요. 왜 그렇지? 궁금한데 이러한 모습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빨리 문제를 풀고 넘어가야 되는 사회조사 분석사 2급 문제에서는 저처럼 유도하는 시간은 한번 가져봤으니 바로 활용해서 문제 풀고 그 다음 문제로 빠르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래 15번도 비슷한 유형이지만 이번에는 선택 문제고요. 코릴레이션 XY가 XY의 상관계수일 때 성립하지 않는 내용을 모두 짝지은 것은 1번 X와 Y가 서로 독립이면 코릴레이션은 0이다. 상관계수 계산하는 이유도 독립이면은 0이다 라는 걸 확인하는데 한 축이거든요. 이때 X, Y가 독립이라는 게 뭐예요, 교수님? X, Y가요, 서로 영향을 받지 않고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직선도 안 보이고 이와 같이 직선도 안 보이고 코베리언스를 구하면 0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코릴레이션은 0이 된다 하고 확인이 되는 거고요. 앞서 풀었던 문제가 니은번이죠. 나 X 10배 했거든? 그러면 코릴레이션도 10배가 되지? 아니야. 10과 1을 곱해서 양수이니까 코릴레이션은 동일해. 니은번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디귿번에서 두 변수 x와 y 간의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상관계수가 1에 가깝다는 거는 그 결과상 직선 위에 값들이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이때 직선 관계가 강하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직선 관계가 약하다. 뒤에 게 틀렸네.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음의 방향으로 직선 관계가 강하죠. 그러면 디귿번도 틀렸고요. 따라서 니은 디귿 3번입니다. 해설에 더 정확한 설명들이 들어있는데요. 기억번 두 확률 변수 x, y가 서로 독립이면 상관계수가 0이다. 그러나 확률 변수의 상관계수가 0이라고 해서 서로 독립인 건 아니다. 두 번째 문장이 훨씬 시험에 잘 나오고 예를 들어서 포물선 니은번은 앞서 변수를 변환한 과정에서 ax 플러스 b와 cy 플러스 d ac의 곱이 양수이면은 코릴레이션 유지하시고요. ac의 곱이 음수이면은 마이너스 붙여주세요. 10과 1은 양수이지요. 코릴레이션 유지해주세요. 디귿번 x와 y의 상관계수가 1 또는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직선 관계가 강한 거죠. 그 대신 기울기의 입장에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고요. 0에 가까울수록 직선 관계가 약하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0에 가깝다라는 거는 서로 독립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겁니다.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두 변수 x, y, n개의 표본 자료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표본 상관계수 r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원래 r은 코베리언스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니까 n-1 분모에도 n-1, n-1 이렇게 n-1이 있어야 정상적인 식인데요. 위아래 동시에 보이는 n-를 약분한 거죠. 그 결과 분모 없이 보이는 것. 하지만 표준 편차는
코베리언스 XY를 S의 표준편차, Y의 표준편차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분모가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는 SXY, SX, SY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주어진 표기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호만 보고 연결짓지 마시고요. 주어진 문제가 코베리언스에서 정리가 됐는지 분모 없이 소개가 됐는지 확인하시면서 문제 푸시면 되고요. 주어진 문제는 표본 상관계수 R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1번 상관계수는 항상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의 값을 갖는다. 2번 XY의 상관계수 값이 있는데 X 더하기 2, 2Y를 했을 때 그들의 상관계수의 값과 같다. 맞지요? 특히 1과 2 곱하면 2가 돼서 양수이니까 코릴레이션 같다. 3번 x, y 사이의 상관계수의 값과 마이너스 3x, 2y 그들 사이의 상관계수의 값은 같을까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될까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서로 연관성 있는 경우에도 x, y 사이의 상관계수의 값은 0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포물선이 대표적인 예라고 했어요. 포물선은 직선성은 아니지만 연관성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관계수는 0이 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문제는 앞서 풀었던 문제 연장이고요. 코릴레이션에 대해서 ax 플러스 b와 cy 플러스 t, ac가 양수이면 코릴레이션 같고요. ac가 음수이면 마이너스 붙여주세요. 잘 풀이하셨고요. 오른쪽 17번입니다. 모 상관계수가 로우인 이별량 정규분포를 따른 두 변수에 대한 자료 n개가 있는데 표본 상관계수가 계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r이 0. 얼마 꽤 0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연구자는 혹시 0인데 우리가 0이 아니라고 계산한 거 아니야? 라는 궁금함이 생기는 거죠. 이에 대해서 귀무가설 로우는 0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립가설은 로우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겠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용되는 검정 통계량과 그 자유도를 구해주세요 했어요. 17번은 무조건 외우거나 익숙하게 연습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였어야 돼요. 수업 시간에 이자를 많이 봐라. 이자, 이가 많이 보이는 번호를 선택해라. 이요? n-2, n-요. 좋아요. 또 이가 많이 보이는 거 n-2, n-1 r제곱. 이 많이 보이죠? 답은 4번이다. 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다른 방법으로 원론적으로 유도하는 것까지는 저도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해봤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시험용으로 가장 좋은 건 2가 많이 보이는 번호를 찾아라. 4번이다. 그리고 n-2가 중요해요. n-2. 왜냐하면 아래에도 보면 자유도가 n-인 t분포를 따른다 라고 돼 있거든요. 당연히 로우가 0입니까? 라는 검정에 필요한 검정 통계량을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이 설명의 핵심 역시도 1-r의 제곱, n-2, n-2 이렇게 묶어서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2가 많은 거를 선택하세요. 박경훈 교수님의 전략대로 문제를 푸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18번에서 직접적으로 표본 상관계수에 대해서 검정하는 관계된 문제가 있는데요. 표본 상관계수가 0.32일 때 유의수준 10% 하에서 모집단 상관계수가 0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다음 결과를 이용하여 표본의 수가 최소한 몇 개 필요한지 구하면 상관계수에 대한 검정을 실시해야 되는데 문제는 표본의 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결이 다르지만 도전해 볼게요. 상관계수가 0.32다. 그래서 이 자리에 0.3이 넣어줬고요. n은 몰라요. 그 결과 0.3378 루트 n-2를 계산을 했고요. t분포를 하나 그린다고 하면은 t분포는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유의 수준 0.1 하에 따라서 오른쪽 왼쪽 각각 0.05가 될 거고요. 자유도가 무엇인지 정해야 되는데요. 아직 개수를 모르니까 자유도를 정할 수가 없고 그 과정에 상관계수가 0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으니까 기각력에 들어간다. 0.3378의 루트 n-2가 그러면 임계값으로 어떤 값을 정해야 이와 같이 0.3378 루트 n-가 더 클 것인가 라는 질문이거든요. 본 문제에 대해서 1번 나는 임계값 하나하나를 선택해서 비교해 보리라. 예를 들어서
임계값으로 위로 올라가 보세요. 이 값도 임계값, 임계값, 임계값 네 가지를 줬어요. 그럴 때 아래로 내려와서 1.714와 비교해 보리라, 1.711과 비교해 보리라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되지만 저라면 1번 n이 28이면 즉 t 0.05에 26, 1.706과 0.3378 루트 26 둘을 비교해서 등호가 성립하나? 이렇게 비교해 보겠어요. 결과적으로는 4개 중에 하나일 테니까. 그리고 답이 28이어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값들이 다 한 번에 밀리거든요. 여기까지 해서 해설을 보니까 검정 통계량이 주어진 유의 수준에서 임계값보다 커야 하므로 이와 같이 부등호가 확인이 되는 것 저희도 봤고요. 그런데 하나하나 다 비교해 보는 것보다 28을 이 n자리에 넣어서 계산해 보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직접 계산해 보니 n이 28일 때 맞아 떨어지더라. 그러면 표본의 수는 최소 28개가 필요하다. 최소 28개가 필요하니까 그 하위로 내려갈 수 없는 거죠. 답이 될 수 있는 건 4번밖에 없어요. 18번 문제는 단순히 표본 상관 개수가 0.3인데 0이 아니야 가설을 검정해줘 이러한 문제를 뛰어넘기 때문에 조금은 도전해야 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렇게 도전하려고 했는데 최소 몇 개야 라는 설명 안에서 28개 들어가는 거 그리고 방법은 28을 직접 넣어보는 것 권장사항 한 개만 해보면 돼요. 그러면 교수님이 처음에 말씀해 주신 부등호로 풀면 왜 안 되죠? 그러면 n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 번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저도 직접 해봤더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상관 분석과 관련된 문제 풀이했습니다. 19번부터는 회귀 분석과 관련된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